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에도 이제 고변동성이 주 야간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뭐 주간에는 533.5까지 오전에 빠르게 달리는 그런 모습과 또 야간에는 519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1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그런 고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요일 야간 선물은 0.39% 하락했었고 그 당시에 외국인은 503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개인 콜옵션이 20억 매수가 있었던 점도 이제 특이사항이었고요. 금요일 선물은 0.36% 출발 후 아침 혼조세 이후 1.7%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간장에는 초반에 유럽 증시 하락과 함께 급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고 중국의 100% 관세는 지속 불가하다는 소식에 8시 이후에 급등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장에서만 11포인트의 진폭이 발생하며 야간장에서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야간에 선물을 918억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9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 이후 3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되며 2.2%로 발표되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미국 10월 옵션 만기일 끝났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있었는데 미우 정상회담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전은 지속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 16일 블록딜 옵션의 거래 대금 현황이었죠. 콜옵션은 782억, 풋옵션 729억의 대형 거래, 초대형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월 9일 이후로 블록딜 거래로 최대 규모, 하루 블록딜 거래로 최대 규모가 찍혔었던 거고요. 10월 16일에 나타났던 주요 블록딜 옵션은 이제 12월물에서 550콜, 540콜, 525콜, 520콜, 470풋, 450풋 등 1월물에서는 522.5콜, 497.5콜, 522.5풋, 497.5풋 등 3월물에서는 565콜, 555콜, 550콜, 520콜, 525풋, 520풋, 500풋, 475풋, 450풋, 425풋 등이 이제 주로 거래되었고요. 10월 17일 금요일에 나타난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 12월물에서 530콜, 505콜, 그다음에 475풋, 470풋, 450풋, 430풋 등 1월물에서 550콜, 520콜, 520풋, 485풋, 445풋 등 3월물에서 570콜, 555콜, 550콜, 그다음에 510풋, 470풋, 460풋, 420풋 등이 거래되어서 금요일에도 또 큰 규모의 블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에서 3월물 사이에 2월물을 제외하고 12월물에서 3월물 사이에 폭넓은 블록들 거래가 현재 지속되고 있고요. 이들이 모두 만기가 될 때까지 시장은 폭넓은 범위를 출렁인다라고 해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단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들더라도 많이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위에서 머물러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그 폭도 이제 클 수 있겠지만 진동이 클 수 있겠지만 변동성 장세에 의해서 생각보다 이제 진폭 자체는 절대 진폭은 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하단을 기대하는 것보다 상단에서 최대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블록딜 거래를 통해서 일단 추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2주 내로 만날 예정이며 중국에 대해 100% 관세는 지속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리나라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향후 10일 내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만약 자신이 연준 의장이라면 이미 싱가폴과 같은 통화 스와프를 한국과 함께 가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정부는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때 김정은과 회동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주가를 떨어뜨렸던 미국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베어드 등 일부 증권사의 주장대로 낙관론이 주목받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베어드는 지역은행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대출 손실 규모를 고려하면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채권 트레이더들은 최근 미 국채 옵션 시장에서 10년 만기 금리가 연 4% 밑으로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12월 만기 콜옵션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일반적으로 증시에 유리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한 하락인가를 신경 써서 볼 때인데, 경기 둔화를 우려하며 나타난 금리 하락인 경우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연준의 완화 스탠스에 기대하는 것이라면 증시의 상승세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과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이제 종합 요약하고 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는 옵션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했었죠. 11월물에서 양쪽 끝 극액가 옵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이제 콜풋 양쪽으로 끝쪽, 끝에 이제 극액가들 현재 0.01로 금요일 현재 0.01로 죽어 있어야 정상인 옵션들이 굉장히 뻥튀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금요일에 상장한 605콜의 경우 정상 거래가인 0.01에 비해 78배가 높은 0.78에서 종료했으며, 이때 거래량은 4만 5천 계약 정도로 모든 월물 옵션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등가에서 이제 벌어져 있는 거 이제 32회가 정도가 이제 605콜이었는데, 즉 32회가 콜옵션 605콜과 반대로 32회가 풋옵션인 445풋의 경우도 정상 거래가인 0.01과 이론가 0.01에 비해 무려 216배가 높은 2.16에서 종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05콜 옵션, 11월물에 605콜 옵션이 45,000 계약이나 이렇게 발생하면서 지금 0.78로 끝났던 거, 여기에 지금 극액가들의 콜옵션 거래가 있었던 것,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도 자, 밑으로도 보시면 쭉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면 357 막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거래가 붙으면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특이 현상들. 풋옵션은 막내인 220조차도 0.01이 아닌 0.04로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죠. 전일 극액가 매수 수요는 외가 콜 매수 청산에 의해, 이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었인 전일 극액가 매수 수요는 외가 콜 매수 청산에 의해 시장 조성자들의 콜 매도가 매수로 어쩔 수 없이 청산되면서 반대쪽 외가 풋매도 포지션도 함께 매수가 이제 커버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금요일에 나타났던 것은 변동성 지수 확대에 따른 변동성 베팅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19거래일 남은 11월 만기까지 순간 고변동성이 언제든지 출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옵션의 움직임에 따라 현재 변동성 지수는 34.58까지 변칙적으로 크게 올랐고, 미국 빅스 지수의 조정에 따라 월요일에 빅스 지수 자체, 변동성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외가 옵션이 죽지 않는다면 다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기 쉬우며, 이는 고가를 순간적으로 찍고 급터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가는 과정도 변동성이고요, 급격하게 꺾이는 과정도 변동성이기 때문에 양쪽 고변동성을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그동안 대폭 쌓인 양쪽 블록딜 옵션 거래에 의해 시장은 내년 3월 만기까지는 최대한 상단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보나치 76.4, 764 이내에서 터닝한 후 자리 잡는 과정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가 좀 더 확대될 경우 61.8% 라인에서는 강한 바이더딥 현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어쨌든 고점을 잡고 여기 76.4, 여기서부터 764 혹은 여기서부터 618 정도가 거의 맥스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3월 만기까지 한번 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가는 중에 블록딜 옵션의 타겟이 3월물 이후에 이제 6월물로 또 연장된다면 상단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는 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20년 에서 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장세에서 올라왔다가 21년 1월 11일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6개월 이상 상단에서 머무르다가 22년 장세를 만나서 떨어졌었죠. 이제 그때처럼 요 시간을 보낼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좀 블록딜 현상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된다 해야겠다.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장은 장 초반 돌파 전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금요일장은 이렇게 자, 장 초반에 자, 금요일장이 여기죠. 끝에 자, 여기서 장 초반에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상승으로 먼저 올라갔었죠. 이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쇼커버링이 발생하며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 진정되었으나 변동성 배팅은 여전히 유지한 채 종료되었던 하루입니다. 기본 고변동성 고진폭이 장착된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던 34포인트대가 급등했던 그런 날이었죠.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의 내용을 일부 가져와서 타임라인식으로 좀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시시각각 시간대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오전 내용 정도만 이제 가져와서 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오전에 자, 요거는 8시 50분에 좀 더 크게 볼까요? 8시 50분에 미국 지역은행 대출 문제가 시장에 부각되며 주말 앞두고 불안감에 일부 차익 실현으로 진행될지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흔들어도 받아줄지 그런 여부에 주목해야 할 하루입니다. 말씀드렸고 9시 1분에는 첫 분봉의 외국인의 대량 매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항대에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9시 1분에 프리장 구간 돌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했고 9시 2분에는 340계약을 한 번에 거래하는 것을 포함해서 프리장 구간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고 다만 바로 윗저항대가 약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였죠. 여기를 이제 저항대가 약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이제 횡보 구간으로 두고 자, 이 구간을 돌파하면 스타트가 걸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걸렸던 거죠. 그래서 카페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여기 타점을 이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중요한 타점이죠. 일단 여기서 어디가 이길지 보자였으니까 이기는 쪽 우리 편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던 거죠. 9시 4분에는 오늘 생긴 갭을 커버하는 돌파봉이 먼저 나오는지 요게 자 어느 쪽이 내 편인가 보자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는 중에서 자 오늘 생긴 갭 여기죠. 갭을 돌파하는 돌파봉이 먼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블루라인 자 여기죠. 블루라인 보시면 요걸 이탈하는 게 먼저 나올 것인가 오늘 힘겨루기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거 나올 때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나오면 오케이 가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손절 잡고 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타점이었고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일지 올려주셨던 분들의 내역을 보시면 저 자리를 이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딩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금요일에도 확인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17번 타점이죠. 네, 우리 이상일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일님께서 17번에서 매수 타점 추가하셨는데 이 타점을 활용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곧 수익으로 가장 연결되기가 쉬웠던 그런 하루였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9시 5분에는 외국인의 481계약을 포함해서 단타를 자, 잠깐 차트를 좀 돌려놓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9시 5분에 481계약을 포함해서 단타를 포함하며 외국인의 적극성은 약한 편이었어요. 요거는 여기 10시에 돌파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는 시간이었죠.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거였습니다. 돌파가 나와도 볼벤 상단 체크부터 하고 있죠. 일단은 확실한 돌파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시 10분에 외국인은 장 초반 최대한 위에서 매도하려는 행동이 다시 등장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래로 이기지도 않고 위로도 이기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을 보기는 어려웠죠. 9시 11분에는 외국인은 위로 땡기기보다 매수세를 기다렸다가 위에서 고가를 매도 시도하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쇼커버링이 발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시간대에는 9시 17분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단타 성향 정도의 물량만 진입하는 모습이고 아직은 승부가 나지 않고 계속 해당 구간 수급 싸움 중이다. 그래서 승부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9시 19분에는 외국인 월물 풋옵션이 15억 매수 거의 모든 행사가의 풋옵션을 나눠서 조금씩 사는 모습이고요.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9시 23분에는 전일 종가 자리와 차이가 없음에도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등합을 더 키웠습니다. 옵션의 양합
등가의 양합인 등합을 더 키웠습니다. 변동성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 원래 같으면은 이 정도 행보하고 있으면은 전일 대비 콜도 떨어지고 풋도 떨어지는 양매도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둘 다 올랐다라는 거죠. 변동성의 가치가 올랐고 월물 옵션이고 9시 26분에는 등합이 33포인트를 넘기고 있는데 이론가 대비 50% 이상 비싼 상태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두 번째 컷으로 자, 이렇게 9시 29분에는 어제 엔비디아가 증시를 최대한 방어해 준 것처럼 미국 증시죠. 우리도 삼성 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대한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수급 대비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고요. 9시 31분에도 여전히 외국인은 선물 단타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넘었으니까요. 9시 35분에는 양쪽 콜풋 옵션이 동시에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는 9%대 상승했고요. 무려 보합섬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특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죠. 10시에 뭐 0.28 밑에 옵션 이거는 이제 막내 요거는 요 막내는 오류예요. 예, 요 막내는 실제 지금 특정 거래 증권사의 거래원에 대한 이제 막내고 실제로 화면상 막내고 실제로는 22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토와 투신 선물의 힘 외국인은 단타와 고가 매도 정도로 힘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추세 자체를 먼저 보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 자체를 먼저 보는 시장이다. 이 돌파가 나온다. 아까 전에 여기 돌파냐, 여기 블루라인 이탈이냐, 먼저 어디가 이기는지 보자. 그래서 위로 상단 상승이 이겼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의 돌파는 LG 엔솔 주도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힘도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10시 12분에는 외국인은 선물을 고가의 신규 매도를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나 시장의 힘은 금융투자와 투신의 선물 매수가 더 강세로 추세 흐름이 우선이었습니다. 추세 흐름은 일봉 전체의 추세죠. 계속 상승하던 그 과정 속에서의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에도 그런 게 적용되었죠. 떨어졌다가도 추세에 살리는 상승이 다시 일어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10시 26분에는 아침에 변동성 지수 급등에 시장은 옵션 양쪽으로 변동성을 준비했고 먼저 돌파가 나오며 상승 쪽으로 전개되는 추세 방향의 시장이었고요. 10시 28분 외국인은 고가 매도를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 일부 쇼커버링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좀 고가 매도를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보시면 동반이 안 됐어요. 외국인 선물의 메인 현선물 매수가 물론 이제 현물은 매수가 좀 있었지만 특히나 선물의 동반은 약했습니다. 자, 이건 야간이니까 주간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선물을 1884원 매도로 끝났잖아요. 강한 선물의 동반이 없었고 현물도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쇼커버링에 의한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옵션 변동성에 의한 날뛰기라고 볼 수 있었고요. 10시 51분에는 현재 옵션의 등합이 35도 넘길 정도로 변동성이 폭발한 상태였고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공간이 갭으로 열려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넘어간 다음에 제가 주말에 지난 주말에는 요거 뛰고 15% 정도 뛴 다음에 유지되는 거 다 체크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날아가는 거 10시 54분에는 상승할 때 변동성 지수의 당일 상승률은 23년 11월 6일 공매도 긴급 금지 때의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B2가 급증하던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컷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전 마지막 보면 볼벤 하단과 하단 빗각 체크하고 있었고 차트 올려드렸고요. 11시 27분에는 개인 선물 매수 2천억 근접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잠깐 하락 전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요거는 이제 대체거래소 시간에 쭉 내려와서 94,400까지 내려와서 꼬리 달고 올라온 8시 시점에 96,300원 하락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 급등 야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11시 30분에는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면서 위에서 535.5를 찍고 떨어졌죠. 자, 제가 리뷰 영상에서 이 다음 자리가 534 정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 거의 근접했죠. 533.5니까 0.5 차이로 근접했었고 그날 금요일에 파생반에 8시 41분 42분경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저항대에서 최종 저항대는 530 얼마였죠? 532.5였어요. 요건 1포인트 좀 더 갔습니다. 왜? 매물이 없고 이제 공간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얼추 그 정도 구간으로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쇼커버링만 발동되면서 해당 피보나치 자리와 그래도 옵션 가격으로 계산될 수 있는 자리들이
고려되고 있다, 꺾일 수도 있다로 연결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 잡고 손절 좀 폭넓게 좀 넓게 잡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고가고 진폭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작은 같은 0.1%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출렁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세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까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그 트레이딩 폭을 좀 짧게 잡으면 계속 손절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봐야 돼요. 이 변동성 자체를 지금 가보지 않은 길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좀 넓게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41분에는 아침에 돌파됐던 자리가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 거 체크를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가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돌파됐잖아요. 중요한 돌파 자리 쭉 보시면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다 지금 이 자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 깬단 말이죠. 안 깬다라는 건 여기 레벨 A 자리에서 B로 업그레이드 될 때 지킨다라는 거죠. 이 상승의 힘을 지키고 있다. 야간에 순간 빠져가지고 갔지만 결국엔 지키면서 끝났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 번 지켰던 자리를 체크하고 야간에 순간적으로 움직였던 거니까 그걸 딛고 다시 일단은 가던 추세를 살리면서 끝났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도 돈을 썼던 자리, 자 여기 돈이 들어왔던 자리와 다시 돈이 나간 자리가 중요한 또 판단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라이브 때 쓱 요 자리를 그어놨었죠. 요 자리 그어 놓으니까 어때요? 자, 그 자리가 돈이 흘러갔던, 돈이 변동이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돌파 자리가 이탈되니까 다시 그 자리는 저항 역할을 해서 내려갔다. 이것도 활용하신 분 계셨죠. 자, 그리고 12시 1분에는 월물 풋옵션 극액가 상승은 다음 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월물에서 뿐만 아니라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만기가 하루 전이었던 월요일 위클리를 좀 제외하고 시차를 두고 이런 극액가들의 옵션 움직임들이 발생을 했다. 변동성이 그러면 시차를 두고 조금 더 러프하게 목요일 먼저 스타트, 그 다음에 월물 남은 19거래일 앞두고 이 안에 변동성이 할 거예요를 알려주는 정도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시 2분에는 단 월요일 위클리 옵션도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평소보다 변동성의 가치는 더 붙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양쪽 외가 옵션들 역시나 평소보다 좀 많이 붙어있다 체크를 하면서 요 네 컷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전 것만 잠깐 살펴봤고요. 복습하는데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이죠. 이거는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이제 533.5까지 찍은 마당에 다음 자리, 이 534라고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 확장 자리는 금요일 오전에 0.5포인트 차이로 근접했으니까 요거 다음 자리 보니까 551 정도가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와 옵션 계산법에 의한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1 정도를 이제 거의 단기적 맥스로 일단 보고는 있지만 또 모르는 일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의 흐름이 더 강해질지는, 추세를 더 살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상단으로 간다면 그 다음 자리는 551 정도로 저는 일단은 확장 자리로서,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파됐던 자리는 다시 지지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야간에 다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어제 금요일 오후에도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다시 저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26 520에서 22, 그 다음에 512 라운드 픽에 500짜리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상황이고, 뭐 그 다음 491.3 아래로는 중요한 자리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자. 네,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65만 주 매수했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정도 가까워졌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884억 매도했고요. 장중에 5천억가량 매도 확대되었다가 오후장에 축소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서 중립 포지션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447억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4조 1,790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20.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66억 매도했고 야간에 소폭 올라 1,422.4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지난번 1,410원을 돌파한 환율은 1,440원이라는 다음 저항대를 4, 5원 정도 남기고 꼬리 달고 살짝 내려와 있죠. 그러면서 월봉 추세는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5.69% 급등한 34.58로 마감했고요. 자, 차트 변동성 차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빗각 상단을 이제 빗각의 상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약
빠르면 한 40포인트, 30포인트 후반 정도, 40포인트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월요일에 이제 금요일 지난 주말에 전망했던 월요일 변동성 지수가 10에서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봤던 그 전망이 부합한 이후, 자 여기 그 변동성의 전망이 부합한 이후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이제 지지받으면서 고변동성 장세, 상승세를 유지한 채 고변동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월몰 옵션의 변동성 배팅, 즉 콜 풋옵션의 매수 수요가 많은 상황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변동성 조정에 의해서 살짝 눌려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질, 변동성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높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가다가 확실하게 꺾이는지 여부를 봐야겠습니다. 근데 변동성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급등락, 갑자기 돌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 지수가 40포인트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어쨌든 다음 자리는 4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요.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달러 선물 만기일, 중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중국 LPR 금리 결정 있습니다. 일본 우에다 BOJ 총재 연설 있고요.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와 미국 경기 선행 지수 발표 있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은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그다음에 미국 장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과 미국 장후의 테슬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있고요. 미국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와 그 다음에 미국 장후 인텔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은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독일 제조업 서비스 PMI, 그 다음에 셔다운으로 연기되었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제조업 서비스 PMI 발표까지 있습니다. 자, 변동성 강한 때입니다. 고진폭 고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구독자 텔레그램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은 유튜브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